네, 저희 보스원 첫 번째 코너 1등급 대장주 시점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선상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파트너님 계속해서 이제 1위를 달리셔서 언제 나오시나 하고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오늘 사실상 순위에 살짝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뭐 1위가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죠. 근데 역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또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이틀 만에 뵙습니다. 네. 마케디노에서. 대신 저는 이틀 전에 이제 마케디노에서 얘기한 게 오늘 상한가 터졌죠. 그렇죠. 뭐 무슨 종목인지는 아마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시장이 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면서 계속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점 시그널은 없어요. 예, 전혀 없고 뭐 대내적으로 악재가 나와 있는 부분은 셧다운이라든지 중국 대중기업 제재 뭐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이게 다 아는 악재라고 제가 마케디노 출연에서도 얘기를 했죠. 근데 딱 하나 이제 걸리는 부분은 이제 수급이에요, 이제.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계속 지속을 했는데, 이번 주에 조금 순매도 전환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한 3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가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좀 기관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상승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에는 또 기관들이 또 가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주변에 큰 악재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셧다운이라든지 그다음 뭐 대중국 관세 전쟁이라든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됐고 또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 시장은 당분간은 꺾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 3,800 가면 또 이제 부담감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저는 조정시에 편입을 하겠다. 그래서 포트를 일부러 제가 2개밖에.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방송할 때마다 김선 상남자다운 이 포트다. 기회 줄 때만 하고 나머지는 다 현금으로 보유를 하면서 기다리겠다고 예.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네. 조정 나오면 이제 천천히 저는 담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 보스 이 프로그램이 네. 저는 이제 사실 1등급 대장주를 단기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많이 저걸 해요. 얘기를 해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는 좀 중기 포트 위주로 사실은 네. 제가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이 좀 느린 편이에요. 발이 느린데. 발이 느리다기에는 또 그래도 굉장히 그동안에 너무 이제 1위를 계속 지켜주셔서 제가 항상 말할 때 10월 달에 1위, 11월에 1위, 12월에 1위 이렇게 고를 때 우리 네. 김선상 파트너님 당연히 1위 하실 것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현금도 포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방금 전에 이제 현금도 종목이다라고 시청자분께서 딱 김선상 그래요? 파트너님의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기회예요. 네.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거래소는 이제 이번 주만 본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사실은 네. 예, 튀어나갔어요. 다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런데 그 업황이 안 좋았던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이라든지 네. 그다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네. 이 2차 전지 쪽이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어요. 그 의도치 않게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제가 이제 지금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안 하지만 3대 천왕에서도 3개월 전에 얘기를 했어요. 3개월 전에. 그 당시에도 2차 전지가 정체기가 좀 오래되지만은 그래도 바닥은 탈출할 거다. 그 얘기는 했어요. 근데 업황이 호황으로 돌아서지는 않지만 어쨌든 서프라이즈를 이번 주에 실적들이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깜짝 실적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도 튀고 뭐 반도체는 뭐 당연히 실적이 좋죠. 그러니까 그쪽에 매기가 확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관련 종목들, 이번 주에 대장주들, 그게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터지니까 2차 전지로 좀 매기가 좀 순환이 이번 주에 확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가 이제 이번 주에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네네. 그 싹센다하고 위고비에 대한 처방 너무 오남용 심하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가 좀 이번 주에 좀 꺾이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쵸. 그것 때문에 제포트가 그 제넥신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못 간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섹터 엇갈림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제 시장 체력 분산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면 이제 너무 정부의 입에 모든 게 달려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대형주들이 좀 주도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중성주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테오젠 지금 내려도 네. 알테오젠 누군가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데 이제 2차 전지 쪽이 이제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니까 거기서 확 붙어버리니까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확 터져고 네. LMF 터져버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주태용 파트너님이 1위 하셨는데 이따가 제가 전화 네. 좀 돌려달라고 했거든요. 아, 전화해가지고 네. 뭐 아, 우리 파트너님들이 전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따가 전화는 한번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가 기준에서도 계속 이렇게 신고점을 달성을 해주는 우리 시장이다 보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생각이 너무 실망하지 들어요. 마세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소는 강한데 코스닥이 약하잖아요. 네. 코스닥도 올라가긴 했는데 거래소 비교하면은 이제 저번 주부터 보면 탄력이 약해요. 그게 지금 그 이유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서프라이즈 실적 내면서 뭐 벌써 이제 전달부터 막 날아갔잖아요. 반도체 날아가고 그다음 이제 이번 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하다못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튀어나가고 LG 디스플레이 뭐 LG 그룹주들이 대체로 보니까 서프라이즈 LG 화학도 튀고 막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2차 전지의 이제 총 거래소의 가장 총대장은 삼성 SDI예요. 근데 삼성 SDI도 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매기가 붙으니까 반도체 2차 전지 투톱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가 움직이긴 했지만은 전체적인 비중은 바이오가 많거든요, 코스닥이. 네. 그러니까 탄력이 약한 거예요. 탄력이 약하다 보니까 더 소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키맞추기가 될 거라고 보여요. 이제 일단은 거래소가 이제 한풀 좀 조종을 타면은 제 생각에는 다시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이제 이동을 하지 않을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되겠죠.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반등이 단기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뭐 2차 전지가 일주일 정도 이후에 또 더 시간이 지나면은 제주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보세요? 저는 2차 전지는 네. 내년까지 본다면 나쁘진 않은데 올해는 저는 제가 아까 3대 천왕 그 얘기했는데 네. 거기서도 많이 가지는 못할 거다. 많이 가려면 결국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기가 내후년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럼 내후년에 가냐? 아니죠. 상용화가 당겨지면은 내년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은 늦으면 하반기. 주가는 먼저 선반영하니까. 그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ESS 에너지 장치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가 캐집 돌파용으로 지금 많이 선택을 해서 이제 북미에도 진출하고 해외 쪽에도 지금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점유율이 많이 깎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차 수요가 좀 정체가 심한데 좋은 배터리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 말고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지 그 외에 가성비 좋은 배터리들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에서 수요가 더 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연기관하고 지금 전기차하고의 가격 차이가 아직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보조금을 막 폐지해버리고 그 영향이 한동안 되게 컸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가격이 비슷해지면은 전기차를 안 쓸 이유가 없죠. 새 차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내연기관을 사야 되나, 전기차를 사야 되나. 근데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수요가 훨씬 이제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면 이제 내연기관이 아직도 많아요.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었지만은 전체 캐파에서 한 10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한 80% 이상은 아직도 내연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 정책을 과감하게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했던 거를 다 폐지해버리면서 보조금도 막 안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정체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대세는 거스를 수 없어요. 결국 친환경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워낙 트럼프가 뭐 강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몇 년 동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 되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한계치가 있다. 저는 2차 전지 쪽은 올해는 한계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 만약에 조금 더 상승하면 일단은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좀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우리가 2차 전지 쪽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AI 반도체 로봇주 그래도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 중이고, 또 많은 파트너님들께서 더 이상은 이 바닥권에서 놀 수 없다 하시면서 로봇주로 굉장히 많이 편입을 하셨어요. 제가 로봇주도 아니 자꾸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었어요. 네. 로봇주도 2개월, 3개월 전에 그 3대 천왕 나가서 다 얘기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도 그걸 너무 빨리 얘기했는데 결국은 로봇주 터지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때도 뭐 보면 로봇주도 지금 이달에 제일 크게 터진 게 하이젠 RMN, 크게 그다음 클로봇, 그다음 이제 로보로보, 그다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터졌죠. 제가 마켓에 추천한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잘 터지고 있고. 근데 로봇주는 그동안 이제 시세가 좀 잠잠했는데 성장을 봐야죠. 당장에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제 로봇주는 미래를 먹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본다면 분명히 시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꿈을 먹고 갈 수 있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죠. 이제 많이 오른 것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로봇스타인가요? 예, 이런 것들은 너무 크게 올라왔는데 아직 덜 오른 것들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대표적으로 제가 두산 로보틱스도 얘기했죠.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 주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봇주는 섹터에 이제 편입을 하는 거는 좋은 결과를 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미래를 먹고 사는, 또 꿈을 먹고 사는 섹터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내가 이런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까 하는 고민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1등급 대장주 매매하시는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죠.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고요. 1초에서 2초 정도만 기다리셔도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고요. QR코드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설정 시 마이너스 15%에서 자동 손절됩니다. 단 한 번 와일드카드가 있습니다. 익절과 손절을 피하고 싶은 단 하나의 종목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월간 수익왕, 그리고 12월 26일 단 한 명의 시즌1 최종 수익왕이 결정됩니다. 40.89% 현재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선 파트너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 방어적이면서도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로 꾸준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선방해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여전히 자리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과 페트론 등 일부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수익률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누적 수익률 7.46%, 현재 2위를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이시우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파트너 여전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현대차, 한미약품, 한전기술, 대형주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지만 전체 시장 대비해서 좀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수익률 여전히 마이너스권입니다. 마이너스 9.09%, 현재 5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상 파트너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상승세로 회복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제넥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2.74%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로 내려옵니다. 마지막으로 함진이 파트너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높은 바이오와 로봇 관련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장 초반의 하락을 이겨내면서 탄탄한 흐름 다시금 만들어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자로 다시 편입을 하셨던 TPC, 로보로보, 에브리봇 중에서 로보로보와 에브리봇이 힘내주면서 누적 수익률 6.22%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과연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였을지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지적 전문가 시점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전부터 이제 오늘 상한가도 터지고 막 그랬는데 네. 아니 전혀 그걸 이제 배제를 해버렸어요. 제가. 오. 그리고 현금 확보를 제가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네. 지금 종목 두 개의 지금 비중이 10% 20%니까 70%가 저는 현금이에요. 70%가. 그러니까요. 네. 현금도 종목이다. 네. 현금도 포트다. 네, 일단은 이제부터 이제 잘 담아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완전히 뭐 주태영 파트너님의 난리 아닌가. 굉장한 반전 드라마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래서 좀 전화를 생각이.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럼 전화 연결 지금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연결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다시 하위권으로 내려가셨어가지고 이제 1일천하다라고 제가 장난을 쳤었거든요. 네. 그런데 단숨에 이렇게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또 수익률이 굉장해가지고 아니, 역전의 그러니까 아이콘 지금 같아요. 이제 편입한 것들이 대체로 이제 네. 주도주예요, 주도주. 근데 주도주인데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됐죠. 네. 2차전지 다 주도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섹터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 네. 쉽게 말해서. 에코 형제는 2년, 3년 전에는 그때 막 불같이 붙었을 때 네. 뭐 1000%도 가고 막 그랬는데 에코프로가 그 당시에 주도주였는데 이제 캐집이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힘을 못 쓰는데 이제 바닥은 탈피를 했어요. 바닥은 다. 근데 이제 업황이 완벽하게 호황세로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지금 반도체 조선 슈퍼사이클이에요. 네. 슈퍼사이클이 올라면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거를 저는 이제 강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단기는 어쨌든 뭐 조금 더 올라갈 거는 같은데 네.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역전의 아이콘 마라톤을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마라토너 질주하고 있는 우리 주태영 파트너님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주태영 파트너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굉장히 밝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기사님, 파트너님. 예. 반갑습니다. 혹시 술 드셨습니까? 아, 저 오늘 저 돼지갈비에 예. 소주 한잔 하고 있죠. 아, 예,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예. 아, 당연한 거고, 그냥 그 소주 한잔 하면서, 저 유튜브 방송 보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 마라토너인데 너무 전력 감사합니다. 질주 중이라는 이제 돈 많이 시청자분들 벌어가지고 같이 하신 분들이 떼돈 벌었다는 소문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데일리가 떠들썩합니다. 어쨌든 기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분이 매우 좋아요. 진짜로. 예. 같이 하시는. 저는 솔직히 1등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왜냐면 여기 말고 타 방송에서 이 스윙 게임을 거의 다 휩쓸었거든요. 다른 방송에서. 예. 네. 근데 어쨌든 예, 제가 또 네네. 치고 나갈 건데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예. 근데 2차 전지가 신의 한 수가 됐는데 네네. 근데 왜 2차 전지만 고집하세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오늘, LF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원래 매수 들고 나서 오늘 거의 90% 수익이에요. 네. 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기타 등등, 이스스펠티 케미칼에서부터, 네. PNT, 엔캡, 네. 이런 종목들 한 13 종목을 제가 매수를 드리면서, 네. 다 40%에서 한 90% 이상 수익 중인데, 눌림목 자리에서는 제가 매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아니 많이 강조하는 거 내가 봤어요. 예. 예. 그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다시 한번 드렸던 거고, 포트폴리오에 담았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드릴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이 안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그 저항선을 찍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오늘 LNF 같은 경우에 네. 장이 끝난 후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밴드 공급방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쫄리신다. 이게 뭐냐면 수익을 못 견디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매도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장선 내일 일봉이 생겨서 거기를 지지를 하게 된다면 한 번 더 레벨업 차트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2차 전지는 단기 쌍바닥 자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 전술이 딱 맞아떨어진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파트너님 왜 질문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김선상 파트너님 시간을 주태영 파트너님께서 다 뺏으시네요. 괜찮아요. 주태영 파트너님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네. 예?
저 빌딩 사셔서 예? 저 좀 불러주세요. 기분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팍팍 오늘 띄워드려야지. 근데 이제 저기 딱 저 한 가지는 이제 저 기술적인 뭐 부분이죠. 대부분. 그죠? 네네. 근데 아니, 저기 기술적인 네 말씀하시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방산주가 있는데 네네. 방산은 상반기에 너무 좀 많이 갔는데 방산주 처리는 왜 안 하세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 제 최초에 매수를 드렸을 때 예, 그 밑에 있는 지지선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서 그 지지선을 오늘자에 또 한 번 찍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그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그 지지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경우에 또 한 번, 또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요 정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방송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격적인 매력은 나쁘진 않네요. 예. 저는 좀 마음에 좀 안 들어서 어쨌든 2차 전지 쪽에 좀 몰입한 거는 이번 주에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만간 예, 제가 또 따라가겠습니다. 욕심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주태영 파트너님과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이 종목 네. 계속 들고 가실 건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서요. 예, 제가 오늘도 네. 한번 알려드렸다시피 원래 목표가를 정해놨었는데 네. 그 저항선을 오늘 찍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하루를 더 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할 경우에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도하기보다는 한 번 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 필요하지 않나. 과거에 제가 매수를 드렸던 그 시장에서 보면 90% 수익인데요. 네. 마이너스 30% 하락달 가더라도 수익이에요. 계속 박수. 네. 이거는 홀딩을 해야죠. 먹을 때 최대한 끝까지 먹을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전문가가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님께서 LNF 이렇게 와일드카드 쓰셔서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가시겠다라고 지속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통화는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선상 파트너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으셔가지고 제가 드린 거예요. 네, 그럼 의도적으로 주태영 파트너님 많이 너무 감사합니다. 회원들 감사합니다. 많이 돈 벌라고 이제 시청자분들 알겠습니다. 돈 많이 버시라고. 알겠습니다. 주태영 파트너님과의 통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네, 끊으신 것 같네요. 미리 끊으셨네요. 자, 우리 주태영 파트너님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이제 뭐 더 말씀하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김선상 파트너님께서 한번 보셨을 때 쭉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여기에서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2차 전지가 거의 신의 한 수고요.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까지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LIG하고 방산주 이제 뭐 몇 개 좀 손실한 거는 제가 보면 기다리면 올라올 것 같긴 해요. 네. 예,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은 그냥 죽지는 않아요. i3도 마찬가지고. 약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세 종목이 신의 한 수가 딱 돼버렸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섹터를 선정을 할 때 저렇게 이제 한꺼번에 다 2차 전지 왕창 이렇게 안 와요. 보면 반도체, 뭐 바이오, 그다음 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선정을 할 예정인데 어쨌든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뭐 주태영 파트너님 축하드리고 나머지 분들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 네. 이재선 파트너님은 네. 포트가 알테오덴, 에코프로비엠, 펩트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마리서치 이렇게. 종목은 모조리 다 주도주예요. 네. 그 100% 제가 장담해요. 알테오젠 당연히 시가총액 1위면서 바이오의 코스닥의 총 주도주 역할. 근데 문제는 다 상반기에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알테오젠 작년부터 해서 1000% 이상 났죠. 에코프로비엠은 많이 안 해먹었어요. 이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펩트론도 작년 이후에 1000% 이상 났어요. 레인보우도 작년 이후에 거의 1000% 이상 났어요.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 종목들은 기업 내용이나 성장성 실적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주도주는 맞아요. 다만 상반기에 너무 많이 먹었다. 그게 단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재선 파트너님 만약에 보고 계시면 네. 나중에 저 인간이 또 이런 얘기하나.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또 물어뜯으세요. 나오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님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시우 파트너님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파트너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계세요. 이제 마이너스가 좀 큰 편인데 그래도 점점 줄여 나가고 계십니다.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세요? 이시오 파트너님은 나무랄 게 없어요. 기업 실적, 네. 성장성 네. 다 좋아요. 내용 다 좋아. 네. 근데 딱 한 가지 단점이 네. 타이밍이 틀렸어요. 오. 타이밍이. 카카오페이, 현대임스, 한미약품, 한정기술 타이밍만 잘 맞았으면 1등. 네. 예. 1등 자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시오 파트너님이. 네. 근데 타이밍이 다 좀 며칠 상간으로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좀 빠질 때 타이밍을 조금만 늦춰가지고 잡았으면은 이번에 아마 제 생각이지만은 주태용 파트너님 수익률 넘겼을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나무랄 게 타이밍만, 없어요. 네. 두산 로보틱스는 뭐 제가 마케팅에서도 노래를 불렀던 종목이고 예, 많이 얘기했는데 더 갈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제 타이밍이 좀 어긋났기 때문에 지금 포트 편입한 것들이 손실이 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타이밍이 어긋났으니까 손실이 난 거지만 기업 내용적으로는 실적과 성장성 다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파트너님께서 오히려 이시우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는 나무랄 것 없이 완벽한 이제 물론 이제 타이밍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무랄 것 없는 포트폴리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함진희 파트너님 포트폴리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로 이제 전화를 거셔서 예. 포트폴리오 다시 재구성을 하셨어요. 새 내가 어제 종목. 방송 못 봤어요. 네. 새 저는 종목을- 요즘 방송을 네. 안 봐요. 너무 하신데요. 섭섭한데요. TPC, 로보로보, 에브리봇 이렇게 이제 편입을 하셔서 네. 많은 분들께서 로봇의 어머니 될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로먼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분도 지금 포트 구성 잘했어요. 잘했는데 약간 타이밍이 네. 약간 안 좋았어요. 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제 너무 개별주의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좀 중대형주, 네. 주도주성 이제 섞어서 했잖아요. 네. 근데 전부 모조리 다 개별주거든요. 시가총액 작은. 근데 폭발력이 나오면 제일 크게 터질 종목들 폭발력이 좋아. 그러니까 지금은 안 나오지만 만약에 폭발하면 함진희 파트너님이 아주 폭발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종목들이에요. 네. 왜? 작은 종목들이니까. 네. 근데 개별 종목이 지금 소외받아. 왜? 이번 주에 중대형주들 지수 랠리하면서 끌어올렸죠. 또 2차 전지 안 갔던 것들이 이번 주에 또 튀어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기가 중대형주 쪽으로 이번 주에 또 많이 쏠리다 보니까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더라도 약하죠. 네. 그러니까 약하지만은 이게 이제 순환이 되면 이제 개별주로 만약에 다시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우, 에너, TPC, 로보로보, 에브리봇. 이거 TPC, 로보로보, 에브리봇은 다 로봇주예요. 로봇주 섹터잖아요. 로봇주 섹터는 괜찮아요. 근데 에너토크는 저거잖아요. 원전. 네. 예, 원전. 근데 원전은 이제 이슈가 한번 제가 들어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원전 한번 들어올 거예요. 한번 더 터질 거예요. 현우도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타이밍이 약간 좀 네. 근데 이제 사실 타이밍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단기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하루 이틀 3일 내에서도 10% 15% 정도 손실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중기로 가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기 투자는 단기하고 타이밍에 참 편차가 좀 있지만은 전략이 달라야 돼요. 근데 내가 단기만 추구한다면은 한 2, 3일 타이밍에서도 뭐 10%, 15% 정도 손실 나는 거 금방 변동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연연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중기로 끌고 간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함진희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까지 깔끔하게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파트너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가 김선상 파트너랑 좀 함께 해봐야지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정말 당당하게 나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또 내가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지금부터 담아가야 될까 하는 고민 있으신 분들은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는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장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퀄리타스는 제가 그 나올 때 그 얘기했어요.
20 몇 프로가 터졌는데 그걸 사전에 이제 미리 사실은 대본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꿀까 말까 너무 이제 단기에 세게 터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 바꾸고 제가 고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11%가 이제 저번 주에 확 튀어나갔어요. 근데 이제 2만 원대 저항이 조금 부딪히는 것 같긴 해요. 큰 저항은 없어요. 근데 단기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한 30% 이상 이제 올라왔고 지금 차트로 보면은 21선하고 61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져 있어요. 이격이 벌어졌다는 건 이제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요만큼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격을 줄이는 조정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건전한 조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격을 줄이고 나서 이제 또 파동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차트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차트는 타이밍을 잡는 도구지 예측의 도구가 아니에요. 예측의 도구가 아닙니다. 다만 타이밍을 잡을 때는 차트보다 좋은 도구가 없어요. 아니 뭐 기업 실적 가지고 타이밍 잡을 거예요? 당연히 차트 가지고 잡죠. 근데 이걸로 예측을 하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 차트는 세력들이 장난감이에요. 도구예요. 세력들이 개인들을 속이기 위한. 그러면 퀄리타스가 왜 많이 가야 되냐? 거래량이 이제 보면 거래량은 속을 수 없어요. 9월 달에 이제 거래량 한번 들어왔죠. 10월 달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거래량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날아가지 않아요. 그 앞전에 또 매집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작년 12월 이후에 1월, 2월 달에 보면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이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여기 보면. 그럼 저기에서 이제 물린 물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개인들만 물려 있는 게 아니라 세력들도 물려 있어요. 저게 세력들도 잡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차트로 이제 무조건 예측을 해서 맞히는 게 아니라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무슨 명분이 있겠어요? 삼성전자에서 분산 회사인데 이게 이제 칩의 설계를 하는 회사예요. 우리가 이제 칩 설계를 하는 펠립스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일명 뭐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TSMC 쪽의 협력 업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나 이 구조를 보면 적자예요. 적자인데 이게 왜 많이 가냐? TSMC하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말고도 비메모리 쪽에 시설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럼 이제 협력 업체들은 나중에 수주가 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냥 수주를 주지 않죠. 뭘 보고 주겠습니까? 반도체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어떤 공정에서 어떤 공정들을 잘하고 어떤 것들을 잘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잘하는 게 뭐냐? 반도체 칩의 칩끼리 연결을 시켜서 초고속 인터커넥터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AI나 데이터 센터에서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회사를 삼성전자가 뭘 보고 여기다가 수주를 주겠어요? 요식업 사장님들 주목! 기술 하나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칩넷 기술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 국내에 몇 안 되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을 바라본다면 이거 상당히 많이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편입을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벌써 20 몇 프로가 터져 버리더라고요. 그 20 몇 프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종목을 바꿀까 생각하다가 그냥 고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10 몇 프로 올라가다가 지금 주춤하는데 여러분들 조정 시에 잘 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표가까지 말씀드린 대로 계속 홀딩하시면 되고요. 단기 조정은 조금 필수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 제넥신 네. 오늘 역시도 하락세였잖아요. 이제 막 앞서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도 했고 예, 대박 날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한 10% 이상 네. 올라갔는데 이제 이번 주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뭐 위고비 싹 센다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주사제 오남용이 뭐 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오늘 바이오주들이 어제하고 오늘 좀 많이 하락하는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기가 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알테오젠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넥신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이슈거리가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아토피 치료제 임상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기술 이전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 쪽에서 이제 품목 허가를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인허가가 아직 안 났어요. 근데 내년에 아마 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인허가가 떨어진다면은 거기서 로열티가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한 1,000억 대 이상 로열티가 유입이 되면 최소한 이제 1,000억 대의 매출이 잡히면 그 로열티의 10% 정도를 가져가요. 그럼 한 100억 대는 나와요. 물론 이제 큰 기업들은 100억, 200억 큰 돈은 아니지만 중소업체들에서는 몇백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자 상태니까. 그러면 내년에 로열티 유입이 한 몇백억 정도 들어온다고 친다면 분명히 적자 탈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기남목으로 저는 그걸 봤는데 지금 이제 면역 치료제라든지 지금 아토피 치료제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빅파마하고 또 이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는 바이오주들의 영향이 좀 컸다. 예, 그렇게 보시고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뭐 5,000원 라인 정도에서는 뭐 매수해도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본다면 저점이 3,500원이잖아요. 여기서 상한가 한번 나왔어요. 그다음 이제 비만 치료제도 진입해.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가 오늘 두드려 맞았잖아요. 두드려 맞았단 말이야. 여기서 상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바닥이 아니라 바닥을 탈출했어요. 지금 2차 전지들도 바닥이 아니라 바닥을 탈출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바닥주를 하지 말라고 제가 그 신대가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왜? 바닥주는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한 6개월, 1년 들고 가면 바닥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지겨워요. 종목마다 적게는 3, 4개월, 뭐 길면 6개월, 1년 걸려요. 그러니까 바닥주를 하지 말고 바닥 탈출 종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바닥은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5,000원 부근에서 저점에서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다만 단기에는 이슈나 방금 얘기했듯이 바이오 섹터가 이번 주에 약세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안하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깔끔하게 현재 포트폴리오 하셨고요. 이제 새로 또 편입하시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봐야겠습니다. 어떤 종목 우리가 지금부터 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바이오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기술 이전권을 더 성사실 시킬 거예요. 근데 이제 밸류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가총액이 상당히 커졌어요. 물론 이제 시총이 크고 시세가 많이 났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시세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좀 새로운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바이오 쪽에서도. 특히나 이제 바이오는 꿈을 먹고 가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몇 없어요. 실제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도 뭐 상당히 좋죠. 그런데 그 외에 이제 R&D 투자 연구 개발만 집중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례 상장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이 보통 4, 5년, 뭐 길면은 뭐 7, 8년 동안도 매출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조를 해서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기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대부분 플랫폼 기술 가지고 이제 기술 수출권을 많이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자리 잡은 게 그거 같아요. 신약을 만들어서 공장까지 짓고 그 GMP 허가까지 받는 그 기간이 보통 15년 이상 걸려요. 너무나 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임상 3상에 들어가면 환자 수 모으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1상, 2상은 여러분들이 몇십 명 정도 가지고 임상이 가능하지만 3상부터는 몇백 명이에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임상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걸 이제 대폭적으로 줄이려고 지금 많이 하는데 어쨌든 또 미국 FDA까지 통과하려면 굉장히 첩첩산중이에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임상 1상, 2상에서 저 효과를 내가지고 좋은 효능을 봐가지고 그걸 이제 학회에 발표를 하고 초록에 등재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기술 이전권을 그냥 탁 시킨다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기술 이전을 시키면은 이제 로열티가 따박따박 들어와요. 알테오젠처럼. 단점은 순수 마진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3상까지 완료를 시켜서 상업화에 성공을 하고 자체 시설까지 가지면 부가가치가 높아져요. 네. 예. 좀 얘기가 길어졌나요? 아, 네. 왜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바이오 아버지 될 결심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어떤 종목인지. 종목은 네. 최근에 이제 새로운 종목에서 G2G 바이오를 제가 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G2G 바이오. 오늘 떨어졌어요? 네. 네. 지금 그러면 지금 떨어진 가격이 굉장히 기회로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G2G 바이오. 이게 이제 공모가가 58,000원이에요. 네. 400%를 냈어요. 미쳤죠? 야, 400% 낸 거를 야,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떨어지면 한 16만 원까지도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하면 15만 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걸 편입해? 이제 그렇게 생각을 저는 편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G2G 바이오 지금 매출이 안 나오지만 이게 이제 플랫폼 기술을 제가 들여다봤어요. 저는 바이오를 한 15년 이상 좀 많이 팠어요. 그래서 플랫폼 기술의 핵심적인 가치를 저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조를 넘겼다가 이제 24만 원 넘기고 지금 거꾸러지고 있거든요. 오늘 또 이제 바이오주들이 안 좋으면서 국정감사 얘기도 나오면서 같이 이제 아무래도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아마 공매도 타켓이 또 이제 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로팸을 얘네들이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약물을 서서히 방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싹센다 위고비 같은 경우도 주사제잖아요. 그죠? 그다음 치매 치료제나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도 배에 꽂거나 이런 것들 주사제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주사제를 만약에 내가 복용을 하면 내가 환자면 한 달에 몇 번 맞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네. 예, 한 달에 한 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번 정도 맞아야 돼요. 네. 근데 진짜 약물이 바이오 아버지 같으세요.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면 어떻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성이 감소되는 거죠. 줄어들죠. 네. 예.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여러분들이 알테오젠이 왜 기술 수출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알테오젠은 이거 정맥 주사를 피하 지방 주사로 바꿔주는 플랫폼 기술이에요. 근데 그게 간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빅파마주들이 전부 다 그 제형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 수가를 받아서 잡아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수준이 더 늘어나요. 알테오젠이. 야, 1000억대 매출을 일으키는 게 시가총액이 25조 이렇게 가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기술 수준이 더 들어와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자체 생산 기술도 갖고 있는데 자체 생산 기술 같아요. 근데 이게 대량 생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G2G 바이오가 나중에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술 가치가 매우 높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2의 알테오젠이 G2G 바이오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요. 오, 굉장히 네. 센 근데 이거는 발언이시네요. 단기성은 아니에요. 네. 이거는 2년, 3년을 봐야 되니까 2, 3년 동안에 주가가 안 갈 수도 있죠. 네.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본다면은 24만 원 정도는 조정이 끝나야 되니까 이달까지는 조정이 완료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달까지 완료가 되면 24만 원 다시 갈 거예요. 네. 그런데 긴 안목으로 본다면 저는 네. 제2의 알테오젠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게 이제 매수가 어떻게 잡아주실 건가요? 매수가는 네. 지금 저는 뭐 이제 종가로 잡히는 건데 네. 만약에 싸게 잡으실 분들은 떨어질 때 지금 차트로 지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신규 등록하고 나서 82,000원부터 24만 8천원까지 올라갔는데 1차 파동이 정확히 9월 9일 날 마무리됐어요. 그때가 1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3만 원까지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조정시에 편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주는 16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성이 아니에요. 이건 단기성으로 선정했다면 단기 승부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내를 보시고 네. 예, 그렇게 편입을 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차트를 쭉 보면서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제 가격 전략이 제대로 이해가 안 나가지고 매수가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매수가는 네. 이 프로그램 특성상 종가. 종가잖아요. 네. 네. 오늘 종가로 하면 내일 지금 떨어지면 저는 모르시는 손실입니다. 분들도 계실 수 네. 있으니까. 종가로 되는 거고 네. 목표가는 24만 원을 잡고요. 네. 예. 그다음 이제 손절가는 15만 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알겠습니다. 이제 G2G 바이오가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파트너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지금부터 이 바이오의 아버지가 될 결심을 하신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좀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엠밴드 공부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만 기다리셔도 링크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보스원은